안녕하세요. 포유 한일 연구소입니다. 간밤에 이제 산유국들, 오펙 국가들하고 이제 비오펙 국가 모두 이제 포함된 개념인데, 하루 10만 배를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10만 배럴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1배럴이 약 한 159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배럴이면 하루니까 약 1590만 리터 정도 되죠. 우리가 자동차 휘발유 넣을 때 대부분 약 한 40리터 정도 넣죠. 40리터를 넣는다 하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20만 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0만 배를 감산하더라도 거기서 석유, 경유 생산하고 찌꺼기가 많거든요. 50% 해소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참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바이든 정부가 하루 100만 배를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하루 100만 배를 비축유 방출을 결정할 당시 골드만삭스가 이 정도 그 비축유 방출로 가지고는 유가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그 사재기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유럽 쪽이 그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는 그 과정, 그 기간 동안에 사재기 하는 동안 유가가 올랐지, 그 사재기가 끝난 이후에는 유가가 안정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은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는 클 수 있고, 또 경기 불황 때문에 또 지금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거니까 1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고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그래 크지 않아요. 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배를 그 100만 배럴이죠. 100만 배럴을 그 비축유 방출할 당시 그때 유가가 85 내지 90달러 안팎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오히려 유럽 경기 침체, 중국 경기 심각한 불황,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까지 어렵기 때문에 10만 배를 감소하더라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노동절이죠. 어제 간밤에 유가가 상승한 것은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보다는 그동안에 단계 많이 내렸으니까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가는 배럴당 한 85에서 95달러 정도 박스권에서 등락이 예상돼요. 그렇지만 이제 유로존이 지금 문제인데, 유로존이 이제 중국 어려운 것도 문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와의 그 에너지 문제, 이것도 이제 문제고 해가 경기 침체는 유로존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유로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채권 가격도 통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 내년에도 유로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유로 가치가 지난밤에 달러당 0.99 그 유로로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거의 15년, 20년, 그러니까 유로존이 2000년에 유로화가 탄생했으니까 그 이후로 거의 최저치, 초반에 잠시 이제 90년 2000년 이전에 1999년에 0.90 정도까지는 유로 가치가 떨어졌는데, 유로화가 2000년에 정식 출범하고부터는 처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사실 유로 가치가 미국 달러와 1대1 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제가 쓴 책, 그래도 달러다라는 책에도 보면, 2012년에 쓴 책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 불황일 때 유로 가치는 뭐 1대1까지는 내려갈 거다. 영국 파운드하도 뭐 2005년입니다. 그 무렵에는 달러와 파운드 교환 비율이 2대1인데, 그 유로 가치가 아니고요. 그 파운드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2배 정도 있었죠. 근데 지금 뭐 1대1 가까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이유인데, 이 현상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불황, 그러니까 유럽 경제와 중국 경제가 밀집하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 가지고 뭐 달러 초강세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 가치가 경기 불황 국면에서 그 달러보다는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 유로존에 19개 국가죠. 19개 국가 중에 뭐 약 한 10여 개 국가는 신흥국이니까, 신흥국이 많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불안하죠. 그래서 뭐 유로하고 달러 가치가 1대1끼리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로 가치가 조금 경기 불황일 때는 0.99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파운드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는 그 미국 달러 가치보다 떨어져야 정상이다. 한편은 이제 미국 노동절이죠. 이 간밤이 한국 시간으로 2시에 이제 새벽 2시죠. 그 미국 시장이 종료됐는데 거의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반나절 하니까 뭐 노동절이고, 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절 정신은 그냥 그 뭐 장이 열렸다기보다 의미를 부여할 그 정도의 뭐 주가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로존이 어렵고 중국이 어렵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이 어려우니까 아마 정시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세미나 할 때도 아마 9월 정시는 양극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그 돈의 쏠림 현상 때문에라도 주가가 좀 9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정시 투자 자금은 항상 있거든요. 펀드, ETF, 뭐 상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주식형 상품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뭐 경기가 나빠지는 유로존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권보다는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을 거다. 미국 증시 환경도 그래 나쁘진 않아요. 유가가 뭐 안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뭐 안정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물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높지만은 안정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 이익도 그래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 지대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에는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반등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아마 그 민간 투자 쪽은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정부 지출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반등 내지는 행보만 하더라도 소비는 있을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또 소비가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나죠. 그런 측면에서 9월 증시가 지금 시장에서 다수 전문가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시장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질서가 재편될 거예요.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 방어하고 친환경.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쪽으로 변화가 있을 건데, 결국은 이제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속화가 되겠죠. 유럽은 뭐 지열 발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어서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기상이변이 자꾸 생기니까 태양광은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풍력이, 기상이변이 심할수록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날씨가 더워지고 또 뭐 기상이변이 심할수록 이제 풍력이 오히려 수요가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풍력 발전 쪽으로 비중을 높일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왜냐면 미국은 바람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해리케인도 우리나라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바람의 세기도 세고, 그래서 풍력 쪽에 상당한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 한율 연구소가 구리 쪽에, 구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되겠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내지는 화력 발전에서 풍력으로 간다는 것도 구리 수요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JP 모간인지 모간 스탠리에서 분석을 했는데,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화석, 그러니까 전기나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보다 구리가 한 10배 들어간대요. 또 전기 자동차 시대로 또 가는 거는 또 사실이니까 그쪽도 구리 수요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짓다감한 주택들 막 약 한 2천만 세 정도로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구리가 많이 수요가 될 거고, 그러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니까 경기 극복을 위해서도 아마 죄송합니다.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리 수요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저거하고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은 풍산을 사라, 한국은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풍산을 우리 대표님은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찍이 이제 LS하고 풍산을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LS를 하고 나서 풍산에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 LS가 먼저 올라갔고 풍산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지금 요 근래에 아마 방산업종으로 또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풍산은 이 주가가 아마 어느 정도 오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유 한율 연구소에서는 한 4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은 이제 뒤늦게 이제 따라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닌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풍산이죠. 주가가 한 4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가격대 안팎에서 매도할 기회는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